1. 뒷간 헛소리. 옛날 한생원이 객주집에서 자게 되었는데 들어오다가 외양간 옆에 있는 작도를 보니 욕심이 나서 그것을 어떻게 슬쩍 훔칠 수 없나 하고 갖은 궁리를 하다가 날이 저문 뒤에 뒷간에 가서 데리고 온 종에게 미식개를 가져오라 했다. 그러나 그때 종은 어디로 갔는지 명령한 물건을 객주 집주인이 가지고 와서 뒷간 앞에 서 있다. 생원은 십개를 가지고 온 줄로만 알고 가만히 얘야 아까 들어오다가 보니까 외양간 옆에 있는 이 집 작도가 쓸만해 보이더구나. 너 눈치 보아서 말 부담 속에 슬쩍 그것을 감춰 넣어라. 집에 가서 쓰면 좋겠더라. 주인이 들으니까 큰일 날 소리이므로 허리를 굽히면서 소인의 집에도 그 작도가 하나밖에 없는데 만일에 생원께서 가지고 가시면 소인은 무엇으로 영업을 합니까? 이렇게 되었으니 생원이 크게 난처해 둘러댄다는 말이 이 사람아 자네 집 뒷간에 귀신이 있지는 않는가? 난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데 자꾸만 저절로 헛소리가 나오니 말이야. 2. 난 쌀이요. 반반하게 생긴 어떤 한 계집이 셋서방을 두고 지내는데 필경엔 그 남편 되는 사람에게 꼬리를 잡히게 되었다. 어느 날 밤 남편은 일부러 먼 곳에 볼 일이 있어 가는 제하고 나가 집 근처에 숨어 지켜보았더니 과연 한 녀석이 자기 집으로 살금살금 들어간다. 남편은 놓칠세라 쫓아가 문을 흔들면서 문 열어 하고 소리치니 얼마 있다가야 아내가 안에서 나온다. 누구요? 나다 나야. 어서 문 열어. 에그? 가만히 좀 있구려. 혼자 겁이 나서 문을 걸어 놓았더니만 말은 그렇게 하나 무엇보다도 셋서방을 피신시키기에 급한 나머지 온목의 쌀자루 속에 들어가 있도록 해놓았다. 남편은 곧 들어와 방안을 살펴보다가 온목에 놓인 쌀자루를 보고 이건 뭐야? 하고 쌀자루를 잡아당기니까 안에 들어있는 놈이 어찌나 겁이 났던지 큰 소리로 난 쌀이요. 3. 장모를 보니 옛날 중국의 평원 땅에 도구라는 사나이가 살고 있었는데 발해의 흑태씨 딸을 취하여 아내로 삼았다. 아내는 미인이었고 또한 재치 있어 부부는 금실도 좋아 보는 사람이 다 부러워하는 부부였다. 이윽고 아들을 낳게 되어 부부는 외할머니에게 손자도 보일 겸하여 친정에 다니러 갔다. 한 달 동안 처가집에 잘 있다 돌아온 남편은 어느 날 아내에게 여봐, 이젠 임자하고 살기 싫어졌으니 친정으로 가구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무슨 잘못이라도 했나요? 아내가 근심스레 묻자 남편은 머리를 극적거리며 그런 건 아니야. 그럼 왜 아들까지 낳은 저를 내쫓으시려 하시나요? 유전에 처가집에 가서 장모님을 배운 뒤에 하고 말끝을 흐린다. 그것이 어떻다는 겁니까? 장모님이 옛날엔 대단한 미인이었다고 들었는데 지금 보니 쪼그랑 망태기 할멈이 되었으니 임자도 언젠가는 그렇게 될 게 아닌가. 그걸 생각하면 아주 정이 뚝 떨어진단 말이야. 4. 아구창은 없군. 조선 2조 인종 때 포천 고을에 박삼중이란 천치가 살고 있었는데 그래도 처복은 타고났던지 장가를 그럴듯하게 들어 고을에 천석군이 이생원 집에 대릴사위로 들어가게 되었다. 그는 처가살이를 하면서도 여전히 미련한 짓을 일삼고 매일같이 잠만 참으로 이생원 내외는 마침내 딸을 생과부로 늙게 할지라도 더 두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하며 내쫓기로 하였다. 그래서 무슨 구실을 찾고 있던 중 하루는 이생원이 아내에게 이번 장날 천치놈을 데리고 가서 소나 하나 골라보라 해야지. 시골에서 잔뼈가 굵은 놈이 그것도 못한다면 내쫓고 말아야지. 하고 말하는데 밖에서 그 딸이 이 말을 엿듣고는 자기 방으로 돌아가 삼충에게 일러주었다. 삼충은 아내의 말을 듣고 두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탄식한다. 내가 소를 보는 법을 알아야 말이지. 염려 마셔요. 제가 가르쳐 드릴 테니까요. 하고 아내는 삼충에게 수 고르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아내의 정성으로 멍텅구리 삼충도 소 고르는 법을 터득하게 되었다. 장날이 돌아오자 소전을 둘러보며 장인은 사위에게 어서 쓸만한 소 한 마리를 골라보아라. 삼충은 아내가 일러준 대로 먼저 여러 마리의 소를 두루 보다가 어떤 암소 한 마리를 고르더니 턱을 잡아 번쩍 쳐들고 소 아가리를 벌려 한참 목구멍 속을 들여다본 다음 오호 아구창은 없군 하더니 이번에는 소 목덜미를 주물러보며 덜미가 두둑하니 멍의 자리도 좋군 하고 다시 손바닥으로 소 등을 쓰다듬어 보다가 허리가 잘룩하고 기니 길마자리도 좋고 하고 끝으로 소 궁둥이를 탁 치며 궁둥이가 넓적하니 새끼도 잘 낳겠군. 장인어른 이놈을 삽시다. 함으로 이생원은 새삼스럽게 탐복하여 그날부터 사위를 다시 보게 되었다.
아내의 덕택으로 삼충은 다시 처가집에서 세월을 보내게 되었다. 그러던 중 처숙모가 중병이 들어 여러 날째 앓게 되었으므로 어느 날 이생원은 삼충을 데리고 문병을 가게 되었다. 삼충은 처삼촌 집에 이르자 불이 나게 안방으로 들어가 아랫목에 누워있는 처숙모에게로 달려들더니 입을 열어 입 안을 들여다보며 아구창은 없군 하고 다시 한 손으로 목덜미를 주무르며 덜미가 두둑하니 멍의 자리도 좋다. 그 다음 한 손을 속옷 속으로 넣어 허리를 내려 훑으며 허리가 잘룩하고 날씬하니 길마자리도 좋고 하고 마지막으로 속옷을 벗기고 엉덩짝을 철썩 때리며 궁둥이가 넓적하니 새끼도 잘 낳겠군 하였다. 이에 처숙모는 어쩔 줄 모르고 사람 살려요 하고 소리치자 처삼촌이 들어와 삼충을 밖에 끌어내었다. 삼충을 데리고 집에 돌아온 이생원은 사위가 과연 천치인가 일부러 능청을 떠내라고 그러는지 갈피를 잡지 못하였다. 사위의 하는 짓이 정말 천치라 그러는 건지 능청을 떠내라고 그러는 건지 알 수 없구려. 그러니 내일은 마루에 놓인 뒤주가 무엇인지를 물어서 알아맞추면 그냥 두고 못 알아맞추면 당장 내쫓읍시다. 하고 아내와 의논을 단단히 하였다. 이 말을 엿들은 삼충의 아내는 또 삼충에게 가서 그 말을 일러주고 대답할 말을 깊이 새기도록 가르쳐 주었다. 이튿날 장인은 아침 일찍이 사위를 불러 뒤주를 가리키며 자네 이것이 무엇인지 알겠나 하고 묻자 삼충은 뒤주를 탁 치면서 이것은 뒤주요. 나무는 은행나무로 만들었고 쌀은 2섬 반이 들겠소. 이것도 모를 줄 아시오? 하는지라 이생원은 다시 기특하게 생각하고 그 후로는 천치 짓을 하더라도 상관치 않았다. 그런데 또 이번에는 이생원이 산증병이 도저 눕게 되자 삼충은 억지로 사랑의 얼굴을 내밀었다. 이때 마침 숙모를 들여놓고 산증 자리에 찜질하고 있다가 삼충을 보자 버럭 화를 내며 그래 내가 알아누운 지가 여러 날인데 한 집안에서 어찌 이제야 왔단 말이냐. 그러자 삼충은 다짜고짜 장인의 산증 앓는 곳을 주먹으로 치면서 이것은 뒤주요. 만들기는 은행나무로 만들었고 쌀을 넣자면 2섬 반은 넣겠소. 이것도 모를 줄 아시오? 오, 빨리 나오게. 서울 남산골에 어떤 점장이 장님이 살았는데 그 아내가 장님에겐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미인이어서 이웃 사내들이 모두 눈독을 들이고 있었다. 헌데 여자 역시 얼굴값을 하느라고 여러 명의 새서방을 끌어들여 재미를 보았다. 어느 날 장님 내외가 앉아있자니까 계집과 정을 통하고 있는 남봉꾼이 여자를 만나려고 왔다가 영감님과 같이 앉아있는 것을 보고 영감님 오늘 점치러 안 나가셨군요. 아 강서방인가 어디 점칠 때가 날마다 그리 있으려고. 그런데 실은 간절한 청이 하나 있어서 왔습니다. 무슨 청인가? 새가 좋아하는 여자와 잠깐 놀고 싶은데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영감님 댁으로 왔습니다. 아 그야 어려울 게 없지. 우리 내외가 자리를 비워줄 테니까 잠깐만 놀다가 나오게. 하고 밖으로 나가자 사내는 장님의 계집을 슬쩍 안고 들어가서 즐겨 놀며 장님을 속인 게 우스워서 영감님, 우리 두 사람의 앞날에 대해서 점이나 한번 봐주시구려. 하고 부탁하자 장님은 친절하게도 산통을 흔들어 보다가 벼란간 놀라는 소리로 에구, 앞일이고 뒷일이고 본서방이 먼데 있지 않으니 웬만하거든. 빨리 나오게. 6. 나귀알. 어느 산골에 김첨지라는 바보가 살았다. 하루는 그의 아내가 무명 내피를 내주면서 하는 말이 영감 이 무명을 가지고 서울 가셔서 팔아 집안에 소용이 될 것을 사가지고 오시오. 서울 구경도 할 겸 어서 다녀오세요. 김첨지는 곧 무명을 가지고 서울로 올라가서 어느 포목점에다 무명을 팔아 가지고 서울 구경을 다 한 후에 집으로 돌아오는데 남대문 앞을 지나볼 때 길 옆에 수박장수가 있었다. 김첨지는 수박을 이제까지 본 적도 없고 이름도 몰랐으므로 한참 보다가 여보 그것이 나귀알이오. 하고 묻자 수박장수는 웃으면서 예 그렇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김첨지는 수박이 정말 나귀알인 줄 알고 집안에 소용될 물건이라 기뻐하면서 여보 이 나귀알을 어떻게 하면 나귀가 나오게 되우? 예 이 나귀알을 사다가 더운 방에서 사흘만 두면 훌륭한 나귀가 나옵니다. 그는 수박장수의 말에 더욱 기뻐하면서 제일 크고 좋은 놈 하나를 사가지고 집에 돌아왔다. 수박을 보자 아내는 여보 이게 뭐여? 이건 나귀알이야. 따뜻한 방 아랫목에다 사흘만 묻어두면 나귀를 깐다는구먼. 하고 방에 불을 쳤댄 후에 솜이불 속에 소중하게 끓여두었다. 그러나 사흘이 지난 다음에 이불을 벗겨보았더니 나귀는 커녕 온 방 안이 지독하게 썩는 냄새가 코를 찔렀다.
김첨지는 화가 나서 그놈에게 속았구나. 나귀가 어디 있담. 하고 수박을 들어 창 밖으로 내던졌다. 때마침 소나무 그늘에서 자고 있던 어린 나귀 한 마리가 깜짝 놀라 밭고랑으로 도망쳐서 제 집으로 달아나는 것을 보자 김첨지는 그러면 그렇지. 과연 나귀가 생겼구나. 하고 기뻐하면서 뒤를 쫓아가서 집 외양간에서 헐떡거리고 있는 나귀를 잡아 끄는 걸 보고 나귀 주인이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와 남의 나귀를 왜 끌고 가는 거요? 하고 말하자 김첨지는 그만 어이가 없어서 어째서 당신 나귀요? 요전에 서울 갔다가 나귀 알을 사다가 만든 것이 이리로 뛰어 들어왔소. 그 말을 들은 집 주인은 소리를 지르며 이 미친놈아. 이 세상에 나귀 알이 어디 있단 말이냐? 하고 호통을 치면서 김첨지를 몽둥이로 때려 쫓았다. 7. 남봉꾼의 아내. 어떤 남봉꾼의 부인이 단골로 다니는 의원을 찾아와서 수다를 늘어놓는다. 한번 수다를 떨기 시작하면 제 집안 얘기로 부터 동네 누군에서 떡을 몇 번 해먹었다는 얘기까지 늘어놓으므로 의원은 얼른 약을 지어 돌려보내려고. 잠꼬대입니까? 그야 간단히 낫지요. 여기 이 약 2첩이면 거뜬히 고칠 수 있습니다. 저녁에 잘 때 한 첩씩 다려드리고 2번까지 재탕할 수 있습니다. 아침까지 푹 자면 잠꼬대 같은 건 안 하게 됩니다. 그러자 남봉꾼의 아내는 약을 밀어놓으면서 하는 말이 의원님 저는 주인이 잠꼬대를 못하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주인이 잠꼬대를 시작하면 내가 이내 잠이 깨는 약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잠꼬대로 뭐라고 어떤 년을 짓거리는지를 똑똑히 들어두고 싶기 때문이지요. 8. 기가 막혀. 어떤 재상 집에 못된 하인 놈이 있었는데 어찌나 도도하게 구는지 밖에 나갔다 들어와서 한 번도 상전을 보고 절을 하는 법이 없다. 몇 번이나 찾아도 마찬가지이므로 하루는 보다 못해. 얘야, 소인을 불렀습니까? 내 이놈 어찌 상전을 보고도 절을 하지 않느냐. 절요? 절은 들어올 때 문 밖에서 했습니다. 이놈아 절은 무슨 절을 했단 말이냐. 다음에는 반드시 내 눈 앞에 와서 절을 해라. 분부대로 하오리다. 하기는 하면서도 높은 입이 뾰로통해 가지고 나가더니만 저녁 나절에 밖에서 돌아오는 길로 대청 위로 뛰어 올라가서 상전의 턱 밑에 엎드려 절을 하더니 놈은 일어나는 척하고 머리로 상전의 턱을 보기 좋게 받아버린다. 상전이 아픈 턱을 문지르면서 큰 소리로 이놈아 멀찍이 앉아서 절을 하는 법이지 이런 버릇이 어디 있담 하고 호통을 치니까 놈은 또 얼굴을 찡그리면서 소인은 아예 절을 못하겠습니다. 멀면 멀다고 야단치시고 가까우면 가깝다고 야단을 치시니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하는 겁니까? 9. 술값. 길을 가던 나그네가 주막집에 들러 술을 청했다. 주인장 약주 한 대만 주시오. 주인이 약주를 가져오자 이내 손님은 다시 생각한 듯이 미안하오만 약주를 막걸리로 바꿔주시오. 주인은 분부대로 다시 막걸리를 가져왔다. 손님은 단숨에 한 대를 벌컥벌컥 들이키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막을 나선다. 주인은 황급히 뒤쫓아가서 길을 가는 손님을 불러 세웠다. 여보세요 손님 술값을 치르지 않으셨는데요. 술값이라니. 방금 마신 막걸리값 말씀입죠. 네 그렇지만 약주값도 안 내셨잖아요. 당연하지 않소. 약주는 입에 대지도 않았으니. 주인은 잠깐 생각하더니 이윽고 머리를 극적거리면서 손님 말씀대로입니다. 약주가 막걸리보다 5냥은 싸니 거스름 돈을 돌려드리겠습니다. 10. 목이 짧아도 아는 채 잘하는 기생이 살고 있었다. 하루는 어수룩해 보이는 젊은 나그네가 처음으로 그 기생을 찾아갔는데 기생은 한껏 깔보고 대뜸 시험부터 해보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선달님 글 배우셨죠? 못 배웠네. 남자가 글을 모르면 얼마나 답답하시겠소. 그렇지만 손등이 하얀 걸 보니 불무식군 같이는 안 보이는데 제가 하나 물어볼 테니 대답을 해봐요. 소나무는 왜 오래 사는지 아세요? 모르지. 그럼 하기 잘 우는 까닭은 알아요. 모르지. 원처럼? 그럼 길가에 선 나무가 떡 버티고 선 이치도 모르세요. 아무것도 모른다니까. 묻는 것 하나 바로 대답하는 것이 없으므로 계집의 콧대가 더욱 높아질 수밖에. 그러니깐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자, 제가 일러드릴 테니 들어보시오. 소나무가 오래 사는 것은 그 속이 단단한 까닭이고요. 하기 잘 우는 것은 그 목이 긴 까닭이고요. 그리고 길가의 나무가 버티고 서 있는 것은 지나가는 사람들의 눈을 끌려는 까닭이에요. 이제 아시겠수? 사내는 그제야 정색을 하면서 하하 그래? 소나무가 속이 단단해서 오래 사는 것이라면
대나무는 왜 속이 비어도 사시사철 푸르기만 한가? 학은 목이 길어서 잘 운다지만 개구리는 목이 짧아도 울기만 잘하는가? 그리고 자네 어머니가 잘 버티고 서곤 하더니만 그것도 지나가는 사람들의 눈을 끌려고 그러는 것인가? 그제야 코가 납작해진 기생이 짧은 밤에 얘기만 하고 지내시려오? 어서 옷 벗으시고 이불 안으로 드셔서 저를 품어 주사이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